아이가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아이가 도파민을 맛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왜 행복감을 못 느끼냐면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려면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정받고 싶고 도파민이 충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나를 갖다가 위로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받는 여러 가지 그 자극으로부터 그거를 승화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지렁이 밟으면 스트레스 받니 안 받니? 안 받는다고 해요. 왜 안 받죠? 지렁이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럼 언제 스트레스 받냐? 의미가 있어. 중요한데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통제 불능 영역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애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린 즐거우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즐거워. 근데 사람은 금방 미숙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엄청 더워. 그럼 선풍기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선풍기가 있어. 근데 선풍기가 바람이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않아. 에어컨 바람을 쐈으면 좋겠어. 그래. 그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누우면 좋겠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있어? 그러면 없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즐거움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 그 도파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동거를 하게 되면 100%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 익숙해서 흥분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의 고수, 이 연애의 고수도 어떻게 냐? 내가 진짜 좋아해? 그럼 너무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동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일정 거리가 필요한데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그 피로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왜 학습에 대해서 싫으냐? 학습에는요, 반복과 규칙적인 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흥미를 잊어버려요. 처음만 재밌을 뿐이야.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와? 슬럼프가 오죠. 애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정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은 참고 견디는 심, 적절한 자세를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애정 과잉이 되다 보니까 요새 부모들이 애착 과잉이 되고 애정 과잉이 되다 보니까 애가 정서적 비만이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래서 힘든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느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 민감성, 다시 말해서 거절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한테 시키면 안 돼. 너도 인정받고 싶지. 남을 먼저 인정해줘.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거를 떠받들어줘. 그럼 네가 리더가 되는 거야. 이걸 안 해요. 열해요. 아홉은. 그러니까 이걸 하게 만들면 얘는 대박 나는 거죠. 그냥. 완전히.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영환대역권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읽히는 게 좋습니다.
영어 공부도 되게끔. 그래서 애들이 적절한 좌절을 겪었는데 그게 안 됐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또 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잉 통제가 돼. 도파민을 맛봐야 돼. 어디로 빠집니까? 디지털에 빠지죠. 그럼 디지털에 빠지면 그거는 어떤 거냐? 디지털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목류병에 걸려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목류병. 결국 아이를 망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삶이 아니라 편집된 삶을 비극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독으로 이끕니다. 중독은 뭐냐? 부정적인 결과 알면서 충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행복감을 맛보다 보니까 노력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건강까지 안 좋아져요.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안 한다? 밖에 안 나가요. 스마트폰만 쓰면 돼. 특히 와이파이가 터져야 돼. 인터넷이 돼야 돼. 그럼 결국 뭐가 되죠? 나만의 세계에 갇히고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청년백수, 대졸백수 돼도 대학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은 뭐가 되냐? 위태로운 소시오패스가 돼요. 아니 나르시스가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면 지금 애가 벌써 중학생이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심각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애가 담배를 피운다? 아니면 논다? 게임에 빠져있다? 그 무리에서 일단 떼어내야겠다. 그 무리에서 떼어내고, 두 번째는 뭐냐? 디지털을 못 쓰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 딴 곳에서 맛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책과 달리기입니다. 특히 달리기는 5분만 제대로 전력 질주해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 도파민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지적 수준을 제대로 책을 보게끔 만들어주고, 그때 가장 좋은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스트레스의 힘,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책들을 자기가 이제 하면서 내가 판단력과 판별력 그리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서 교과 과목을 했는데 애가 부족하면 메꿔주면서, 특히 한자어에 대한 공부, 학습 도구어에 대한 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원식 영단어 배우는 거, 한자 같은 경우는 파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념어, 이런 거를 해주면서 계속 성장해 시켜놔야죠.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지적 성장 일기라고 일기 쓰는 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와 그 다음에 하루 지나면 72%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만 되면 어제 공부한 걸 백지인출을 시켜요. 처음 쓸 때는 검은색이나 연필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외우게 합니다.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외우고 나서 두 번째 쓸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쓸 때는 빨간색,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일요일이면 일주일 공부했던 거를 안 보고 깡그리 백지인출을 시키죠. 결국 반복이 완벽을 만들어요. 근데 반복은 지겹습니다. 왜냐? 즐거움은 나눠서 의미하고 힘든 거는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즐거움에 대해서는 탈습관화 해야 되고요. 불편함에 대해서는 습관화 시켜버려야 돼요.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라고 했죠. 첫째, 인간관계. 아무리 잘못했어도 비난, 비평하지 말라는 거. 아이의 인정욕구, 다른 사람의 인정욕구를 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전환시켜서 발전시키라는 거, 승화시키라는 거. 그 다음에 즐거움은 다르게 쳐다보라는 거. 즐거움을 나눠서 맛보라는 거. 즐거움은 탈습관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즐거움에 익숙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봐야 돼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봐라. 그리고 불편한 거는 오히려 습관화시켜라. 그리고 선택할 때 뭘 선택해라?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럼 무조건 불편함을 선택해야 돼요.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디지털을 끊으면 3만 불 소득 향상과 같은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단된 환경에서 디지털, 그 다음에 노는 친구로부터 차단된 환경에서 도파민을 충분히 맛보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책과 공부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퓨처 아카데미 예비학교, 대안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안학교는 차단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의 벵갈루루, 쿠알라룸푸르 시설이 끝내주는 곳에서 수영, 사우나, 헬스 다 있는 공간에서 2달씩, 왜? 관광 비자로는요 90일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6개월은 있을 수 있어요. 1년 전체에서 6개월. 근데 연달아 90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달 공부하고 2달.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하는 인더스 국제학교를 진학할 경우는 주말반이 있습니다. 근데 주말반보다는 주말까지 풀보딩 하는 게 좋아요. 기숙사에서. 왜?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이 좀 안 맞는다든지 부족한 거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는 이제 주말반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디언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 인도의 똑똑한 대학교 재학 중인 친구들 또는 대졸 친구가 가서 투트랙을 해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바로 옆에 지금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주말반도 저희한테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예비교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주말반 하더라도 비용이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면 주말반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이거는 저희 예비교를 안 보내시더라도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관계, 데일칸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의미 있는 삶, 스트레스 많은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이거를 어떻게 수용해서 발전시킬 것인가,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즐거움에 대해서 탈습관화 시켜버려라. 즐거움에 적응하지 말아라. 즐거움을 나눠서 의미해라. 그리고 불편함은 한꺼번에 하고 불편함은 습관화시켜라. 네 번째, 선택에서 무조건 불편함을 선택해라. 내가 힘든 걸 선택해라. 그리고 직시해라. 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깔아주면서 그 다음에 디지털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훈련. 이렇게 가면 아이가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들거나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직접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특히 외동이거나 막내 아들이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완벽하게 저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성장과 성공을 시키겠습니다.